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도 지금부터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힘든 시장이 오래 지속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수요일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조금은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하루 동안 변동성은 매우 컸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하락을 하고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9일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75%가 더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58%가 더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26%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조금은 더 하락을 하고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는 시장은 조금 더 하락을 했지만 수치는 오히려 더 내려갔는데요. 전일 종가보다 더 내려가면서 현재 수치는 30보다 살짝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의 심리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규장에서는 혼잡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시간의 장에서는 다들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미국 테크 탑10 ETF의 경우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평범한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대신 미국 팡플러스 ETF의 경우에는 정규장과 시간의 장의 흐름을 합치면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지수와 반도체 테마의 ETF를 제외한다면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간의 장에서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장에서 지수와 반도체 테마의 ETF를 제외하고는 자율주행이나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와 같은 주요 ETF들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의외로 간밤에는 모두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장에서도 대체적으로 더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장과 관련된 두 가지 ETF는 정규장이나 시간의 장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역시 오늘 국내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투자자들에게는 최근에 가장 큰 화두겠죠. 시장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두고 여전히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거품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면 시장이 내려갈 때는 이렇게 바닥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듯이 전문가든 아니든 어쨌든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은 누구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는 사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왜 좋다고 하는 건지 안 좋다면 왜 안 좋다고 하고 있는 건지 그 논리적인 의견만 참고를 해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좋다는 의견, 좋지 않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고한 다음에 제가 세운 기준대로 투자를 꾸준히 진행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투자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처럼 모두가 공포에 빠질 때 오히려 반대로 탐욕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투자 조언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누구도 최고점이나 최저점과 같은 완벽한 투자의 시기를 몇 번 운이 좋게 맞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맞출 수는 없겠죠. 따라서 너무 바닥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세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게 항상 분할로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항상 익숙한 종목들이 상위에 매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1등은 테슬라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테슬라를 많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2위는 레버리지 ETF죠. 나스닥 100 지수의 3배를 추종하는 상품인 TQQQ입니다. 최근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역시 반등을 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단기간에 반등을 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 말고 일부의 금액만으로 활용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 역시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20%가 넘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덕분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역시나 반도체 지수나 판기업들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급락장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고위험 상품에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반대로 언제나 안전한 투자 종목이고 우상향을 하는 투자 종목이죠.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투자자들에게 꾸준하게 매수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은 투자 종목들 역시 메타버스나 양자 컴퓨터,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처럼 모두 미래를 위한 투자 종목들이 관심도 많이 받고 투자 자금도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요새 주변 투자자들을 보면 너무 최저점을 맞춰서 들여가려는 그런 욕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건 누구도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당장의 성과에 집착을 할 것이 아니고 좋은 종목에게 장기 투자해서 미래의 좋은 성과를 가져가기 위한 말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주라도 더 사는 데 집중을 하고요. 최대한 장기간 끌고 가겠다는 인내심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빠르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던가 현실이 힘들다며 인생 한방 역전을 노리고 있는 투자는 저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단 한 명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요. 그 주변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성과를 냈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략적인 일정 비중의 투자도 아니고 몰빵이나 몰빵 수준의 투기를 하면서 항상 뼈아픈 손실을 보며 더 힘든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항상 자신이 잘 모르는 곳이나 위험한 투자 종목에게 투자를 해봐야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들도 그런 부자 기업들과 함께 하면서 부를 나눠 가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이 괴로울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자산을 모아가야 하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든 시기가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것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저렴할 때 최대한 많이 수량을 모으는 게 좋은데 다들 그러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막상 여기서 주가가 크게 반등해서 올라가 버린다면 또 많이 못 샀는데 아쉽고 앞으로는 더 비싸게 사야 한다면서 빠르게 올라가 버린 주가를 매우 아쉽게 보죠. 그래서 지금을 힘들어하기보다는 우리는 먼 미래를 보고 자산을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즐겁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당장 몇 년만 지나가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만큼 우상향을 해서 위로 올라가 있을지 모릅니다. 안전마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크게 잡혀갈 거고요. 우리는 몇 년 뒤에 지금의 주가를 보면서 그때가 정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참 그때가 좋았었지 하며 항상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라고 함부로 장담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장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인 박용욱 대표님인데요. 항상 크게 성공한 투자자들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주식 투자를 잘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가장 중요하지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단타를 해보고 짜릿한 성과를 거둔 적도 있지만 결국은 그걸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거고요. 역시 좋은 투자 종목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런 자기가 산 증인인데 원칙을 못 지키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을 보면 누가 장기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특별히 뭔가 종목을 골라주거나 시기를 맞춰야지 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죠. 종목을 골라주거나 시기를 맞춰주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 돈 주고 리딩방 같은 데 가서 돈 내면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좋은 종목을 골랐으면 우리한테 남은 것은 시간을 주는 게 전부라는 것을 저 역시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요새 업계의 전문가들은 자존심이 상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을 계기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조차 80%는 떨어져 나갈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호기롭게 장기 투자를 시작했지만 그 인내심만 필요하다는 장기 투자가 끝까지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의미죠. 정말로 쉬워 보이지만 정말로 어려운 것도 장기 투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의 특성상 빨리빨리라는 특성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다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기 어려운 말들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좋은 투자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했다면 그 좋은 투자 종목을 믿고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 나가면서 건전하게 자산을 불려 나가는 그런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 맞도록 자신이 선택한 좋은 투자 종목을 믿으면서 좋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